잇따른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정부가 직접 태풍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 위치한 비행교육원의 계약 기간이 올해 종료되고 내후년에는 훈련기 40대도 이전해야 하지만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유달산의 각종 명소에 대한 접근성과 주민 편의를 위해 목포시가 도로 개설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환경 훼손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올가을에만 불어닥친 3번의 태풍으로 전남 지역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민들은 피해 보상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혜린 기자입니다. 올해 3번의 가을 태풍이 핥히고 간 논을 대형 트랙터가 갈아엎고 있습니다. 비바람에 쓰러진 벼들이 짓뭉겨지고 논은 순식간에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농민들은 태풍 피해 벼 수매 가격을 공공비축미 1등급의 80% 수준으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상 책정 가격보다 10%를 높인 것으로 자칫 낮은 수매가 때문에 쌀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걸 예방하자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피해별 수목 가격이 시장 상인들이 섞어서 저가미로 유통시킬 유혹에 빠지지 않을 가격을 제시한 바 있다. 바로 공공비축 1등급의 80%이다. 김장배추와 겨울배추 최대 산지인 전남 서남권 농가들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속이 꽉 찬 배추들로 가득해야 할 밭이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버렸습니다. 가을 태풍으로 전남 지역 배추 재배 면적의 30%가 넘는 2,30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쉽지 않습니다. 막대한 농작물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 산출이 시설 피해 중심으로 이뤄지고 농작물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닥친 격으로 이제 이런 피해들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나물나라 하는 식이 돼서 저희 농사 짓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힘들고 안타깝죠. 유례없는 가을 태풍에 풍성한 가을 거지를 기대했던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라남도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해남군과 진도군의 의심면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남도는 현재까지 잠정 집계한 피해액은 해남군이 65억 원, 진도군의 의심면은 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지방 재정 등을 감안할 경우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고 피해 주민들은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예비 조종사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곳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비행교육원을 옮기고 훈련기 이전 방안도 세워야 하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여객청사, 대합실을 칸칸이 막아 강의실로 꾸몄습니다. 예비 조종사들의 교육 공간으로 사설 비행교육원 7곳과 대학 5곳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들 교육기관은 계약 기간이 끝나는 연말까지 대체 시설을 찾아야 합니다. 공항에 오셔서 보통 보면 1시간 이상 체류를 하시는데 오시면은 뭐 음료라든지 그다음에 볼거리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부분을 공간을 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각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훈련기 40여 대도 오는 2021년까지 이전해야 합니다. 무안공항의 전기 노선이 늘고 있는 데다 광주공항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어 활주로 등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훈련기와 비행교육원의 이전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와 대학 등은 훈련장 신축 부지를 찾고 있지만 소음 피해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비행장 관련 쪽 일들은 사람들 자체가 시끄럽다 이렇게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찾고는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안공항의 비행교육원과 훈련기들은 한때 노선이 거의 없던 무안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공항 활성화로 이전이 불가피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국정감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있었는데요. 사립유치원과 청렴도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지만 현안에 대한 질의는 부족했습니다. 김광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북, 제주 4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첫 질문은 사립유치원 문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광주 지역 21개 사립유치원이 교육청 감사 거부와 회계상 문제 등으로 고발된 사유를 세세히 따졌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조직적으로 감사 방해 행위를 벌였다고 보는데 감사관님이 조직적인 방해 행위를 보신 게 있으십니까? 박 의원은 계속 사립유치원 문제에 집중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교육청 대신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시 교육청이 이른바 법의 노조인 정교조의 조합비를 원천 징수해주고 있다며 정교조에 대한 편애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구 조합원의 월정률액 조합비를 매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의원은 또 전북교육청의 평화 교육 내용을 문제 삼는 등 이른바 진보 교육감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전국 최하위인 광주시 교육청의 청렴도 문제도 질의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광주교육청이 16위, 끝에서 두 번째였고 17년도와 작년에는 안타깝게도 꼴찌를 했어요. 저희도 각성하고 성찰해서 이 청렴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원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 국감에선 취업과 자사고 문제 등도 지적됐지만 고려고 시험 문제 의혹을 제외하곤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는 적었습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전남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 검사 등의 지원을 해주는 위클래스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위클래스 설치율은 61%인데 반해 전남의 설치율은 45%로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 증가하는 만큼 위클래스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목포 유달산 자락에 위치한 달성사는 많은 불교 신자와 관광객이 찾는 사찰인데요. 목포시가 이곳에 보행약자를 위한 공원도로 개설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올해 초 보물로 지정된 목포 달성사의 지장보살 3존상입니다. 보기 드물게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올린 반가 자세를 취하고 있어 불교 조각사 연구는 물론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성사에 이르는 길이 좁은 데다 가파른 계단이 많아 볼멘 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로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올라오고 구경하는데 애로점이 있을 수 있죠. 목포시는 최근 이 같은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소방차의 진입을 위해 공원도로 개설 추진에 나섰습니다. 케이블카가 개통되고요. 또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유달산에 있는 어떤 사찰의 어떤 볼거리도 제공하고 목포시가 검토하고 있는 유달산 공원도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공원 주차장에서 달성사를 잇는 폭 4에서 6m, 길이 250m 도로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사람들이 다니던 길을 확장하는 안입니다. 하지만 도로 개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이 훼손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 유달산에는 사찰이 5곳이 있습니다. 5곳이 있는데 4곳에서 도로 개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주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2013년에 한 번 추진됐다 무산됐던 유달산 공원도로. 목포시는 주민들과 환경단체를 만나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이른바 화상벌레로 불리는 청딱지 개미 밭날개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해남군 보건소는 청딱지 개미 밭날개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2건 접수됐다면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무안군 남악의 한 아파트 주민이 청딱지 개미 밭날개를 발견해서 무안군에 신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벌레에 물리거나 접촉할 경우 화상을 입은 것과 비슷한 수포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맨손으로 퇴치하기보다는 가정용 모기살충제를 뿌리거나 도구를 사용해 잡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은행이 목포 대양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광주은행과 전남 테크노파크는 업무 협약을 맺고 대양산단 입주기업에 대해 대출 지원 비율을 80%까지 확대하고 금리를 시설자금 대출 최고 1.2%, 운전자금 대출 최고 1% 감면할 예정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도 세라믹 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대양산단의 신성장 동력사업 지역에 협력할 방침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이 전국 난대림의 35%를 보유한 완도에 국립난대수목원이 들어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완도 수목원의 경우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생태원 등의 연구 장소로 각광받고 있어 난대림 생물자원에 보고라면서 국내 최초로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된다면 당연히 난대림이 절대적으로 많은 완도에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